일단 울산 동구부터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예, 울산 GLCT 자이 1단입니다. 여기를 제가 왜 말씀드렸을까요? 여기. 자, 부동산 호황기 때 2020년도에 분양을 해서요. 4억 5천에 분양했어요. 그리고 최고가 6억을 찍었습니다. 1억 5천이 상승했던 거죠. 그런데 2020년 연말 울산이 부동산 규제를 맞으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지지부진 하다가 결국은 이때는 뭐 피로 손피 뭐 이딴 거 있어가지고 실제로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부터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박살났고요. 그냥 분양가 수준 무피 마피가 천지였어요. 그때 제가 주변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돈이 없으면 잡아라. 돈이 없으면 잡아라. 그런데 돈이 있으면 잡지 말아라고 했어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까요? 자, 투자를 말한 게 아니에요. 실거주 목적에서 2023년은 제가 실거주 목적에서 울산을 진입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돈이 있으면 울산 동구로 사는 게 아니라 울산 동구 밖을 매수해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 지역은 울산 동구라는 지역은요. 사이클상 조선 경기와 밀접하게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추후에 조선 경기가 좋지 않을 경우는요. 좋지 않게 됩니다. 자, 그걸 제가 차트로 보여드릴게요. 자, 울산의 과거에 울산 대장 아파트 중 하나라고 불렸던 자, 울산 전화 이 편한 세상 전화입니다. 네, 이거 보세요. 자, 2013년 2월에 3억 6천입니다. 2018년 10월까지 마이너스 7%예요. 근 6년 동안 마이너스 10%입니다. 마이너스 7%. 그리고 7년 지나니까 본전이에요. 왜 이렇게 될까요? 여러분,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 될까요? 5년 4개월 동안 오르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자, 이 울산 동구에서 거의 유일한 대단지 신축급이었어요. 그런데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산업 경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예요. 울산은 조선업이라는 사양산업, 이게 바로 옆에 있던 아주 좋지 않은 산업 수도 중에 그 중심지를 차지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피가 생긴 마피 3,000, 3,300, 3,500 생긴 GLCT 자이 1단지 실거주 목적으로는 매수를 해라. 돈이 없을 경우는 매수를 하되 돈이 있는 경우는 울산 밖을 매수해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게 뭐다? 아까 방금 사례에 나온 전화동 전화아이파크 안 오르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 차트를 보면 여기에 힘이 나와 있는 거예요. 힘이 딸린다 라는 거예요. 자, 확장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파트에 확장 가능성이 있어요? 뒤에는 산, 앞에는 산업도시. 확장 가능성이 없는 지역은요, 자고로 집값이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상승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2012년에 지어진 전화아이파크가 이랬어요. 기억하세요? 자, 이래요. 어떻습니까? 비슷한 시기에 울산에 있는 6억 프로지오 같은 경우는요, 오히려 3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네. 자, 마찬가지로 2017년까지 48% 상승했다고요. 이게 산업도시 중에서도 산업사이클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그런 구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구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투자를 할 때는 저는 이렇게 해요. 항상 산업사이클에 너무 밀접하면요, 투자하기가 꺼려집니다. 꺼려져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거예요. 울산 동구는 실질적으로 투자하기는 좋지 않다. 하지만 직주 근접을 무조건 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라고 하면은 가급적인 신축을 잡는 게 맞았는데 그 신축은 마피가 생겼을 때 잡는 게 맞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분들이 물려있는 현대 패밀리 서부 아파트 여기 있어요. 자, 보세요. 조선업이 호황일 때 제가 아는 지인이 이때 2010년도 보세요. 갭이 무갭이에요. 갭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요때 잡아서 기가 막히게 이때 팔았습니다.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3-4개 사가지고 7천 벌고 나왔다니까요. 이거는 조선업에 대한 이해, 슈퍼사이클. 조선업 사이클과 울산의 사이클 절묘하게 맞아떨어진 결과예요. 결과. 그런데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5년 10개월 동안 하락합니다.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못 올라요. 그런데 자, 이때 보세요. 갭이 좁혀졌죠? 갭 1000으로 들어갔어요. 매매가 7,500 이렇게. 자, 이때 좋죠? 1년 6개월 동안 올랐어요. 37%. 와, 나 진짜 나 투자의 천재야.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800만원 오른 정도예요. 이렇게 되는 지역이에요. 이렇게 되는 지역. 지금 팔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과거처럼
인력이 엄청 필요할 정도로 배가 많은 것도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울산은 의외로 투자하기 쉬워요. 네, 너무 쉬운데 그런데 사이클이 지나치게 빠르기 때문에 올랐다가 또 꺼지고 그리고 이런 것은 팔기가 쉽지 않습니다. 팔기 쉽지 않아요. 자, 카도님께서 서울 사람들이 이 편한 세상 3년 전에 사길래 왜 샀냐고 그랬는데 3년 전이면 2020년도죠. 그때 사서 못 팔고 나왔어요. 그 사람들. 역전세에 맞아가지고 지금 시름시름 앓고 있습니다. 자, 서부도 현대패밀리 서부 1차, 2차가 재건축 가능성이 있을까요? 재건축 가능성 없습니다. 재건축 가능성 없어요. 그 이유는요, 용적률이 256%, 그리고 세대당 평균 대지 면적이, 자, 잠깐만요. 아실러 볼까요? 현대패밀리. 이거. 자, 현대패밀리 가면은 대지 지분이 8.8평이에요. 한 세대당 8.8평을 갖고 있으면요, 이거 아파트 새로 못 짓습니다. 거의 불가능해요. 자, 비전님, 서부 현대패밀리 아파트 투자는 꽝일까요? 투자가 꽝일 수도 있고 꽝이 아닐 수도 있는데 저는 투자를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이거 샀다가 물리면 못 나와요. 재검사님, 감사합니다. 멤버십 방송 보셨나 보네요. 자, 비전님께서 오늘 울산 돌아다니면서 아파트 시세 보면서 참 재밌다고 생각했어요. 아이고, 좋은 구경 하셨나 봅니다. 박건님께서 울산 동구 38년 살았는데 동구는 아닌데 맞습니다, 박건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하여튼 산업도시와 밀접한 곳은요, 사면 안 돼요. 정말 울산에서 제가 도시락 싸들고 찾아다니면서 말리고 싶은 지역은요, 울산 동구와 여기 자동차 사업단이거든요. 현차가 있는 곳. 요런 거 있죠. 성원상태빌 연포, 그 다음에 뭐 양정 힐스테이트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자, 양정 힐스테이트 고립되어 있죠. 앞에는 뭐요? 산업단지, 뒤에는 산. 고립되어 있으면 발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집값이 오르지 않습니다. 정말 오르기 쉽지 않죠. 보세요. 안 팔립니다, 이거. 대웅대웅님께서 지금 손해보더라도 매도해야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계신데, 저는요, 지금 대웅대웅님 지금 거주하고 계신가요? 실제로 거주하고 계세요? 자, 오늘 울산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1월 13일 울산 중구에서 제가 강의를 해요. 이때 내가 너무나 궁금해서 준생 얼굴을 보고 좀 대화를 해야겠다 라고 하면요, 요 강의 신청 지금 딱 4자리 남았습니다. 4자리 남았으니까요, 빠르게 신청을 하셔야 돼요. 아마 오늘 지나면 완판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링크는요 제가 여기 남겨놨으니까요, 댓글에 남겨놨어요. 준생 울산 강의 링크. 요거 한번 보시고 강의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울산 동구 같은 절대 투자를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B08이라는 지역은 이래요. 자, 울산에 B08이라는 재개발 구역이 있는데, 울산은 재개발 구역이 여러 군데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성공 사례가 B05, 센트리지. 그러니까 첫 번째 성공 사례고요. 두 번째가 B08, 재개발 구역인데, 여기가 제가 늘 말씀드리는 대표적인 상향여가라는 지역이에요. 자, 좋지 않고 낙후된 지역인데 여기에 재개발로 정비사업이 진행되면서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비쌀 거 아닙니까? 분양가 최소 7, 8억이에요. 7, 8억. 7, 8억에 분양한다? 그러면 이 지역은 또 한 번의 중산층이 몰려 사는 그런 지역으로 바뀌게 되어요. 그래서 이 지역은 분양가가 나와봐야지 알겠지만 내년에 분양을 한다면 과연 얼마큼의 가격대로 책정이 되는지에 따라서 울산 시장이 향방이 또 결정이 되겠죠. 자, 대웅님께서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손해를 보고 팔면 안 된다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6억에 매수했다? 그러면 좀 더 기다려야겠죠. 기다려야겠고, 저는 근데 그 투자금을 뺄 수가 있으면 솔직히 한 바퀴 더 돌리시고, 근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손해를 보고 매도하라 라는 말을 하고 싶지 않아요. 그 대신에 그건 보유하되 투자금이 좀 더 있다면요, 소액 투자로 저변을 넓힌 다음에 그거를 수확하면서 손해를 많이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카도님께서 6년 후에 울산 다시 이사 간다면 실거주 투자로 살 곳 어디가 좋을까요? 자, 카도님 지금 현재 거주하는 곳이 어디예요? 자, 제 대웅대웅님께서 3년 뒤에 손해보고라도 매도해버리는 게 나을까요? 3년 뒤에 금액대는 저희가 지금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금보다는 회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좀 참으셨다가 지켜보시면서 소액으로 투자를 많이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 소액 투자를 통해서 이 GLCT 자이 투자에서 약간 좀 손해본 거를 만회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자, 인생 네컨이 B08 언제 청약할까요? 아마 내년에 청약을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애 교육을 분당에 가 계세요? 6년 후에 다시 울산 내려오십니까? 아이고, 좀 멀긴 멀었네요. 멀었습니다. 그때 가서 또 상황을 보고 하면 되니까요. 지금은 저는 울산은 투자로는 보지 않습니다. 울산을 투자로 보는 게 아니라 울산은 실거주적 관점에서 매수하는 것은 괜찮은데 지금 투자는 대구나 부산이나 너무 맛있게 익어가는 지역 아니면 이미 익은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매수하는 게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듭니다.
네, 좋아요 좀 팍팍 눌러주시고요. 네. 자, 12월 26일 방송. 네, 여기까지 하고요. 자, 멤버십 홍보 좀 하겠습니다. 제 멤버십은요, 월 4,990원에 매주 토요일 밤 10시 멤버십 전용 라이브 방송합니다. 여러분 많은 시청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대구, 부산, 울산, 그리고 대전, 청주 이렇게 5개 도시에 대해서 스터디 활동을 하고 있는 카카오 스터디 톡방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골드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누구나 다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1월 13일 토요일 14시부터 16시까지 울산 중구에서 울산 부동산 흐름, 울산 부동산 어디 매수해야 될까? 타 지역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 Q&A 이렇게 강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1시간은 부동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나머지 1시간은요 Q&A 소통의 시간. 이게 소수정에 10명을 하다 보니까 정말 양질의 고퀄리티가 나옵니다. 그래서 강의 이제 4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수강 인원은 10명인데 12명까지 받는 이유가 중간에 취소분이 나오거든요. 그 감안해서 12명까지 받는 거니까요. 양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 준생은 항상 열심히 달립니다. 크리스마스 연휴 때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편히 쉬세요.